안녕하세요. 글로벌 소프트 이현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티브 디렉토리 설치 전에 사전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액티브 디렉토리는 이제 물리적 설계하고 논리적 설계로 디자인 부분은 나눠지게 됩니다. 물리적 설계는 이제 실제 하드웨어적인 요소인 도메인 컨트롤러, DC라고 얘기하죠. 사이트, 네트워크 서브넷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실제 네트워크 성능이나 속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S 자료에 의하면 이제 사이트 토폴로지 설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그다음 논리 구조 설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URL을 제가 복사해서 넣어보면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다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사이트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그 복제 비용, 말 그대로 속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사이트 서브넷을 나눠서 해당되는 서브넷 단위로 복제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도메인 컨트롤러 어디다 얼마만큼 배치할 것인지, 몇 대를 둘 것인지 이러한 설계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적 구조에 대한 부분은 AD에 보면 이제 포레스트, 도메인, OU, 어카운트, 우리 해당되는 사용자 그룹 이런 설계들을 우리는 논리적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룹 정책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 설계의 바탕하에 작업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리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를 간단하게 이제 구성 전에 필요한 것들을 꼭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얼마만큼의 서버 사양을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래서 AD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에 대한 용량 계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요구 조건이 나와 있고요. 실제 제가 이제 거의 건작 16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기준이 2008이에요. 좀 오래된 기준이죠. 실제 AD는 2008 이후에 용량 설계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거의 되지 않아서 약간 오래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시로 이제 이걸 바탕하에 제가 최근에 이제 구성되는 프로젝트를 보면 사실은 OS가 돌아가는 최소 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가 요즘 거의 16기가가 거의 최소로 돌고 있죠. 물론 서버의 8기가는 좀 가혹하죠. 요즘 2022, 2019 같은 데는 이제 32기가 정도가 일반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OS가 돌아가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메모리 정도, 그 다음에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디스크는 500기가짜리 2개 정도에서 미러 구성하시면 돼요. 레이드 1. 혹은 요즘 500기가도 못 구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테라? 그래서 1테라짜리 2개 해가지고 미러 구성이면 되고요. 데이터량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흔히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한 500메가 이하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AD를 위한 고용량의 하드웨어 스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간혹가다 AD를 위해서 SQL 서버라든가 별도의 DB 서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AD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는 필요하지 않고요. 자체 EDB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에 대한 부분으로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회사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좀 달라져요. 디자인들이. 몇 대를 둬야 되느냐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실 이거죠. 아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물리적인 설계 같은 거 보면 도메인 수에 대한 거, 도메인 컨트롤러 수를 몇 대를 둬야 되느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다 있습니다. MS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건데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기준 보시다시피 대수가 많죠. 그러니까 일반 중소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들이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상당히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수를 쓰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고요. 흔히 이제 우리는 이제 도메인 컨트롤 2대 정도를 본사에다 두죠.
지역별로 DC를 둬야 되느냐 이런 여지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으세요. 그거는 뭐 환경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VPN 환경이 잘 되어 있다면 굳이 지사에다 둘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지역 자체가 네트워크 불안하거나 아니면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들이 있다면 인증을 위해서 둘 수는 있고요. 인증 트래픽에 대한 부분은 유저당 한 100K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유저 수 곱하기 100 킬로바이트 정도 생각해서 우리 현재 VPN망이 그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본사망을 이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방화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안 담당자가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사항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방화벽에 대한 부분은 관련된 포트가 있는데요. 2008 이전 버전과 2008 이상 버전으로 좀 나눠지는데 포트 번호가 좀 다릅니다. 동적 RPC 포트가 좀 바뀌어서 그런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RPC 포트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포트대가 49,000번대였고요. 옛날에는 밑에서부터 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나 여전히 많은 포트를 필요하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가 관련된 포트가 필요하다고 하면 요 링크를 담당자한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포트는 다 열어 주셔야 됩니다. 포트가 많죠.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컴퓨터 이름, 서버 이름, 도메인 컨트롤 이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서버 이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부러 MS 자료를 다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서버 이름들에 보면 이름 규칙이 크게 컴퓨터 이름은 넷바이오스 이름하고 그다음에 호스트 이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같은 이름을 쓰게 되죠, 실제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이름에 대한 넷바이오스 이름이 길이수가 16자예요. 15자하고 서비스 레코드 1자 해서 총 16자로 구성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실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건 영문으로 15자죠. 한글로 하면 뭐 7자 정도가 되겠죠. 어쨌든 한글로 쓰는 걸 그렇게 버그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영문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름에 대한 규칙성들이 있죠. 어떤 거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퓨터 이름에 언더바를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세요. 언더바는 호스트 네임 쪽에서는 금칙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컴퓨터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15자 이내면 넷바이오스 이름하고 컴퓨터 이름을 같이 호스트 이름을 같이 가져가요. 얘가 이제 호스트 이름은 길이수가 63자죠. 각 옥테이프마다. 그러니까 여기 점으로 구분되죠. www.globalsoft.co.kr이다 라고 하면 앞에 www 해당되는 부분들이 63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그걸 FQDN 이라고 표현하죠. 전체 도메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FDN하고 FQDN하고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FDN은 전체 도메인 이름이고요. FQDN은 호스트네임 플러스 도메인 이름까지 포함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 이름을 풀로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넷바이오스 이름에 대한 정의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NS에 대한 이름도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DNS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름에 대한 건 간단하게 정의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실제 예입니다. 컴퓨터 이름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정리가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만들까 하다 보니까 자료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실제 글로벌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이름을 정할 때 해당되는 지역이라든가 로케이션,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 구체적인 위치겠죠. 거리라든가 어떤 건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롤에 대한 겁니다. 얘가 데이터베이스인지 아니면 AD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물리적 머신인지 가상 머신인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나눌 수 있고요. 순번 시퀀스를 또 정의해서 여기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나름대로의 그 넘버링 규칙을 만들게 되고요. 그 규칙에 의해서 정의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말에 프로젝트 했던 한 예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산 번호에 대한 부분은 컴퓨터 이름 어떻게 설계했냐면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실제 제 고객사는 제가 지웠는데 해당되는 코드가 이렇게 정의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컴퓨터 이름이 부여가 되겠죠. 실제 이 회사는 모든 회사에 대한 자산 번호를 이때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나머지 번호는 일반적인 거라 제가 가리진 않았는데 이런 형태로 해당되는 부분이 누가 관리하는지, 총무팀에서 하는 건지 IT 쪽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 오너십까지도 정해서 나름 이제 각각의 코드표를 만든 거고요. 해당되는 코드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컴퓨터 매핑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거는 저희 고객사에 대한 실제 디자인한 예고요. 이 회사는 자산번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때 자산번호를 다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케이스입니다. 컴퓨터 이름도 이렇게 정의를 하겠죠. 물론 컴퓨터 이름을 아주 간단하게 해서 뭐 서버 같은 경우 DS1, DS2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AD01, AD02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간의 컴퓨터 이름이라든가 항상 얘기를 할 때 디자인할 때 서버 이름에 대한 이름, 그다음 컴퓨터 이름에 대한 걸 정의하는 이유가 누가 언제 어떤 아이디로 어떤 컴퓨터로 로그인했는지를 알려면 해당되는 컴퓨터 규칙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얘기하는 게 사용자들 이름으로 하다 보면 그분이 컴퓨터를 한 대 쓰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2대, 3대를 쓴다면 어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공용 컴퓨터를 또 이분이 또 관리하신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더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공용 PC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규칙을 정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 예제가 이제 이거 실제 외국 사례니까 외국이고요. 도메인 이름, 마지막으로 이제 도메인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해야 드디어 AD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죠. 도메인 이름에 대한 부분도 좋은 예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 그림 하나가 다 가장 좋은 그림 같아요. 실제 우리가 이제 도메인 이름을 할 때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그 앞에 여기 AD.이라고 붙어 있죠. 이런 형태로 그 서브 도메인을 만드는 겁니다. 서브 도메인으로 가져가서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보안상 여기는 좀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아예 다른 이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도메인이 아니라 좀 로컬하게 되면 실제 외부에서 쿼리가 되지 않는 도메인이죠. 내부에 사용하는 도메인으로 만든 겁니다. 이런 형태, 뭐 도메인 좀 로컬이 될 수도 있고 회사 이름 좀 로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해당되는 도메인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패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 내부에 있는 이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globalsoft.co.kr인데 AD 이름도 globalsoft.co.kr입니다. 이렇게 같은 게 가져갈 건지 아니면 앞에다가 ad.globalsoft.co.kr 혹은 serve.globalsoft.co.kr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예 globalsoft.local 혹은 domain.local이라고 해서 아예 다른 이름으로 가져가는 3가지 방법인데요. 장단점이 좀 다 있는데 이제 이 같은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 보안이 가장 좀 높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좀 인증서 이슈가 좀 있어서 좀 불편하세요. 만약에 인증서가 필요하면 얘는 사설 도메인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CA 인증기관에 설치해가지고 인증서를 배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인증서 이슈는 없고요. 도메인도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관리적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좀 길죠, 도메인명 자체가.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넷바이오스 이름은 앞에 요 AD라는 2글자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이제 가독성은 편한데 좀 큰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앞에 도메인명을 www를 안 쓰고 가는 경우가 있죠. 제가 그 케이스를 가지고 따라하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쪽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xe 파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화면 캡처해 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처럼 제가 www가 없이 globalsoft.co.kr이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AD가 응답하는 거죠. 이거는 원래 홈페이지 서버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도메인 요청할 때
해당되는 서버 이름을 가지고 DC 이름 가지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도메인명 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요청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잘 홈페이지가 열리는데 내부에서는 안 열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부 이 해결하는 방법은 AD에다가 HTTP IIS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HTTP 리디렉션을 걸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방법을 쭉 나열해 놓은 거고요. 제가 일일이 다 캡처해 가면서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한 5, 6년 된 것 같네요. 이 자료 만든 지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도메인 이름은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첫 번째나 혹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중 어떤 걸 선택할지는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AD를 구성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셨던 DC를 어디다 둬야 될 거냐, 몇 대를 둬야 될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스펙을 가져가야 될 거냐, 그다음에 서버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도메인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디자인하는 그 요구 조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갔고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실제 AD를 설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게 계획이 안 되면 어디다가 어떻게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구성 전에,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IP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해요. 설마 서버에서 유동 IP를 쓰진 않으시잖아요. 고정 IP 쓰시니까. 그다음에 뭐 DMZ 존에 구성할 건지 아니면 인트라넷 존 서버 영역에 구성할 건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찬가지로 인트라넷 구간에다 저는 두기를 원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회사마다 네트워크 환경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어디다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고요. 회사 요구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